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4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각각 10% 이상 빠졌죠. 투자자들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 저는 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다리오 아모데이가 인도의 니킬 카마스라는 그 유튜버하고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날 했고요. 또 2월 28일에는 CBS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섞어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시는 급락했는데 다리오 아모데이가 무슨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텐데 그 사람 말에 단초가 있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이고요. AI의 어떤 발전 속도, 그리고 AI가 창발을 하는 이런 현상에 이르러서는 지금은 두렵지만 주식을 사야 되는 시점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요,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아니고요, 앞으로 AI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서 인간을 대체한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 더 두려운 거죠.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고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각자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리오 아모데이 두 가지 섞긴 했지만 제목은 인도 유튜버인 니킬 카마스 그 사람과의 어떤 대담, 그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쓰나미는 이미 왔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원제고요.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창발이죠. 창발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능의 어떤 도약적 발전, 요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덧셈을 가르쳤는데 갑자기 곱셈을 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창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목격된다는 거죠. 다리오 아모데이는 뇌과학자입니다. 물리학을 가지고요, 어떤 뇌를 연구하는 그런 독특한 학문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AI를 하나의 디지털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과학자의 눈으로 봤더니 전혀 새로운 코딩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결론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어떤 성능의 도약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정말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자가 물었더니 아모데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식을 정확하게 정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하지만 의식 비슷한 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부인도 명확한 긍정도 아닌데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문맥상 다리오 아모데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행정부하고 맞서 싸웠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클로드,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AI에 대해서 금지를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란 공습에 클로드를 사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때 왜 이렇게 싸웠냐면요, 저는 다리오 아모데이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리오 아모데이가 완전 자율무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창발을 목적한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터미네이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완전 자율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AI를 통한 무기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AI에 이거를 결합시켜가지고 대중을 통제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붕괴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 두 가지만 해주면 자기는 우리의 AI가 미 국방성에서 쓰는 거를 막지 않겠다. 국가의 방위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었다고 하죠. 저는 다리오 아모데이 판단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이전에 훌륭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국내 언론이 이런 거는 자세히 보도를 하지 않고 흥미로운 양자간의 대결 정도로만 보도를 하는데, 언론의 저널리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게 올 텐데 그걸 극복해야 풍요가 온다는 겁니다. 아모데이는 풍요가 온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혀 없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이런 걸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은 창의력 발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전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가 2년 안에 완전히 대체된다고 하는데, 이 창발을 목적했으니까
실제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증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AI가 오히려 뛰어난 코딩 엔지니어 그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이 AI 구조를 짜는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코딩 엔지니어들보다 한 단계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사람들도 전국에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3번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비가 되어 있냐. AI가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1, 2, 3번 내용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데 4번은 제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곱을 한자로 몇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몇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워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선행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능력치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점유율이라고 한다면 선행적인 게 아니고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면적을 따지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라고 하더라도 이것밖에 못 먹고 실제로 상위 10%가 이 사회적 어떤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AI를 보면은 중국 모델들이 증류 뺏기는 걸 증류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빼내는 거. 그거 통해 가지고 어떤 벤치마크에서는 우수한 모델을 내놓는데 소비자는 1등 모델만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 크냐 작냐 상관없이 1등이 모든 걸 독식하는 게 AI 모델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워로우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뿐만 아니고 국가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 파워로우 때문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려고 사활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력하고 이런 거를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오 아모데이는요, 파라미터를 높인 모델에다가 연산력과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그러니까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하죠. 퍼붓기만 하면은 이게 모델이 발전한다. 이 스케일링 법칙을 신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챗GPT를 개발할 때 원래 이 사람은 오픈 AI였었습니다. 챗GPT2를 개발할 때 스케일링 법칙을 밀어붙였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결국 다리오 아모데이 말처럼 엄청난 양을 쏟아부었더니 거의 뭐 인간의 뇌에는 900억 개의 뉴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뉴런이 파라미터 수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인간이 학습하는 경험치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쏟아붓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력을 서포트하기만 한다면 갑자기 창발을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약간의 성능 차이가 이 멸기 법칙 때문에 1등이 모든 걸 다 잡아먹게 된다고 그러면요. 각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성능이 부족하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이런 류의 어떤 AI 발전을 선호해. 이렇게는 안 되겠죠. 무조건 1등이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요. AI의 위력이 새삼 증명이 되었으니까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더더욱 AI 개발에 집중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멸교 법칙 때문에 이 연산 자원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증시 급락한 데 대해서 방어막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이야기로는 4개월마다 연산 자원을 2배로 늘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글로벌에서. 이거는 전에 없는 속도라고 합니다. 연산 자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하면요. 1년 안에 연산력을요. 8배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는 또 8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PCB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게 뭐냐면 승자 독식을 하기 위해서 무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연산력을 뭐 1년에 8배씩 늘린다고 해서 AI가 8배 좋아지느냐? 그거는 상관없다 이거죠. 이게 천천히 늘더라도 한 발자국만 앞서 있으면 다른 모든 그 AI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승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연산력을 무제한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의 주식 상승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기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각해 봐야 될 법칙이 있는데 암달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암달의 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시스템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덜 떨어진 그 섹터라 이겁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서 한다면 회사가 뭔가 발전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회사의 약점, 뭐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발목을 잡아서 회사의 어떤 발전을 가로막는 거에 되고요. 아니면 사장의 역량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요소를 다 분해했을 때 가장 못한 요소가 발목을 잡는다. 이게 암달의 법칙인데요. 이게 암달의 법칙이 의미하는 거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기업의 여러 요소들이 발전하는데 AI로 인해서 전혀 발전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우리 AI 도입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생산성이라든가 주가 면에서 왜 발전하지 않지? 뭔가 바뀌지 않지? 딱 봤더니 뭔가 AI로 대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기업들이 해야 될 게 먹고 살려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지는 게 뭔가? 요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언론도 예를 비춰보면 바뀔 것 같은데요. 기사도 이제는 AI가 더 잘 쓰잖아요. 그러면은 AI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취재가 있겠죠, 취재.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AI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고 이제 속마음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취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글 쓰는 거는 더 중요해지지 않고요. 정말 취재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죠. 앞으로 언론사의 우열도 더 정확한 취재, 발로 뛰는 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이게 바로 암달의 법칙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 할 게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 거기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AI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관리자의 영역이든지 분명히 일은 있다는 겁니다. 절망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한 사람이 다리오 아모데이한테 뭐가 유망하냐 물어봤더니 바이오가 유망하다고 하고요. 펩타이드 그리고 mRNA 이쪽 영역이 굉장히 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바이오 피직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니만큼 굉장히 정확한 통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하고 AI가 결합되면 이쪽 영역이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락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이야기를 곰곰이 씹어보면요. 굉장히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고 또 AI 승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연산 자원을 쏟아 부을 거고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죠. 그걸 걱정해야 되고요.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인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식에 더 집중하시고 또 본인이 미래에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통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